부동산 지인을 쓰면서 좋은 게 사실 이거를 다 활용하지 못해도 본인이 몇 가지 용도의 데이터만 뽑아서 쓸 수 있는 거를 주력해서 쓰기만 해도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네, 간편해지고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기 편하게 해놓은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 부동산 지인이어가지고 예쁘잖아요, 디자인. 네네, 이게 정리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적으로 되게 안 예쁘게 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빅데이터들도 많은데 이거는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조건만 걸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 좋은 것 같아요. 지인 프리미엄으로 쓰세요? 네네. 왜냐면 일반 무료 버전에서는 기간 설정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를 보고 싶다. 특히나 이번에는 전세가 상승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의 상승률을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전세가 아까 상승을 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세가 상승을 봐야 되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투자 아파트 찾기를 통해서 전문가 용어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화면이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산을 보고 싶다. 광역시 위주로 보고 싶다. 근데 부산에서 이제 2020년 이제 7월 말에 임대차법이 통과돼서 8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상승률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부산 8월 1일부터 최근까지를 볼 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전세가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세가 증감률 순으로 세워줘라고 이렇게 증감률을 누른 거예요. 2021년부터 2월 1일까지 전세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보여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증감률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야, 저거 900%? 네, 지금 900%가 하나 있는 거죠. 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아크로뷰 8평이잖아요. 이런 거는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겠죠. 16년 차. 얘는 뭔가 호재가 있나 봐요. 이런 건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숫자가 좀 튀니까. 약간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장님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매매가에 등록을 했는데 전세가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걸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잘못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돼요. 현장이랑 항상 이렇게 확인을 같이 해야지 데이터만 보고 나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0% 얘는 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100%는 좀 현실성이 있더라고요. 금정구 부곡동의 동원 16평이 122%가 올랐죠. 81년씩. 네, 81년씩 39년 차. 그럼 매매가 상승도 49%나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랐는데 1억 6천이라는 거죠. 50% 올랐는데. 그러니까 얘 많이 들어간 애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올린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평형대가 짜잘하잖아요. 그리고 40년 차, 34년 차, 39년 차 이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소형 지방 아파트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 그리고 1억 미만 애들이 1억 미만이 아니게 될 만큼 올랐다. 그 외에는 지금 3년차, 1년차잖아요. 신축. 대연동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9평. 이런 거는 지금 부산의 30평대는 메인 평형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형대. 중대형. 네. 네, 게다가 1년차, 3년차면 새 아파트여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전세가를 다음에 이제 받쳐준 거죠. 매매가로 보는 게 사실 그 지역의 흐름을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보는 건 내가 투자하려고 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되나를 받쳐주고 고를 때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애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부산 동구의 수정동의 12평이죠. 조그만 거 58년 차예요. 무려 58년 차. 이런 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1억 미만이잖아요. 1억이잖아요. 올랐는데도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 투자를 많이 들어가신 단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58년 차잖아요. 58년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 시장 동향에서 네. 시세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역이랑 시기를 거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울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격 증감률이 지금 여기가 매매, 여기가 전세예요. 다 시뻘겋죠. 그러니까 네. 매매든 전세든 지금 이렇게 다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덜 오른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남구가 매매가 상승률이 25.5%잖아요. 네. 25.05%. 전세는 19%예요. 근데 전세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애가 여기 북구 19.57인데 매매가가 16.6이죠. 그러면 울산을 지금 가보고 싶다. 그러면 북구를 먼저 가보는 거죠. 갭이 붙은 애들이 얼마나 있나.
북구에 특히나 이번에 송정동이라던가 좀 새로 개발되는 신축들이 많잖아요. 송정동 윗지역에도 동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지만 그 위쪽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갭이 사실 제가 작년에 임장을 갔을 때도 그때 붙어가지고 거기도 약간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던 지역인데 지금 동구도 보면 전세는 11%인데 매매가는 9%가 올랐잖아요. 근데 동구는 사실 그 중공업의 왕국이라서 근데 여기 분양권이 또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한번 임장을 가보면 재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점을 계속 8월 1일로 잡고 계시네요. 네네. 전세가 상승이 최근에 두드러진 지역이니까. 최근에 뭐 수도권도 보면 만약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또 임장을 간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24.91인데 강동구가 1인데 매매 증감률은 14%죠. 작년에 전세 서울에서 구하기 제일 힘든 지역이 강동구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상승이 제일 높은 게 가장 뉴스에 그때 제일 많이 떴었잖아요. 강동구가 9명씩 줄여서 전세 보러 갔다 막 이런데 그 강동구였고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강동구는 전세가 상승에 비해 이제 매매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갭이 붙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노도강 많이 올랐는데 도봉구는 전세 증감이 20%인데 매매 증감은 18%니까 근데 이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니까 차라리 전세가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매매가 덜 오른 갭이 큰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 갭이 큰 지역을 갈수록 내가 조금 덜 오른 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먼저 가보시는 게 좋죠. 얘랑 줄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엑셀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쭉 줄 세우면 가장 갭이 큰 애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장을 가볼 때를 선정한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 가성비 좋은데 서울에 어디도 괜찮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뽑아가지고 가는 거죠. 한눈에 딱 보이네요, 이게. 네네.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를 고를 때도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전세가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 비교해서 가는 거.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이 또 보면 지금은 A급지보다는 B급이나 그 외곽 지역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A급은 이미 다 올랐어.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이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외곽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리트 있는 것도 외곽 쪽에가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거죠. 매수를 공략해 볼 수 있는 것도. 뭐 분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분당. 네, 아까부터 계속 분당 얘기하셨으니까. 왜냐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 기억력이 제일 살아있는 거. 네. 제가 이 사실 분당을 보게 된 게 전세가 상승률이 두드러져가지고 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분당은 제가 2015년에 투자할 때도 그때도 비싸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5억 했는데 지금 15억이잖아요. 성남시 분당을 걸어놓고 지역을 걸어놓고 기간을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 많이 오른 시기를 정해놓고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이걸 맞춰서 실거래가로 주로 보는 게 가장 현실 반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증감률을 이제 줄을 세우면 제가 아까 말한 109% 분당구 삼평동 판교죠. 동판교. 맞습니다. 보뜰마을 휴먼시아 3단지. 근데 제가 그 영상 촬영할 때는 이 보뜰마을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 지도도 열어서 보거든요. 판교도 동판교 내에서도 여기 판교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메인이잖아요. 지금 이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의 아파트가 지금 109%로 지금 1위를 차지했잖아요. 전세가 상승이. 그러니까 얘네도 이미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까지 전세가도 많이 오르는 거고. 퍼지는 거구나.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A급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B급인데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있고 이 공원을 기준으로 임대 아파트가 있어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학군도 이쪽이 조금 더 낫고 그리고 여기 편의시설이나 이런 상업시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공장지대는 아니지만 약간 사람들이 너무 직장 가까우면 싫어하는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A급 단지 말고 조금 B급까지 외곽까지 갔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면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 공무원 아파트가 있잖아요. 전세가 상승이 높은데 지금 평형대가 30평대가 선호한데 분당은 20평대잖아요. 여기 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느티마을 4단지 공무원 아파트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 26년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름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던 전세로 살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죠. 전세가 사실 A급지는 이미 올랐고 이제 외곽 그 외 지역 메인 평형 이외의 다른 평형들까지 번져서 다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매매가 증감률도 보면 운중동 그 보면 지금 보면 정자동, 순회동 이런 애들이 사실 메인이잖아요. 그래도 보면 지금 정자동이 여기에 순회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는데 얘네들 보면 53평형 30평대 넘어서 40평대 넘어서 50평대까지 지금 번진 거예요. 얘는 정자동에서는 이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형대가 번져서 가고 있구나. 1위는 운종동이니까
그러니까 정자동이랑 순회동이라던가 서현이라던가 이런 애들 말고 그 외 지역이 30평대가 메인인 얘네들이 상승률이 높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분당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로 보고 그러면 내가 메인 지역을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다음에 물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딱 누르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쭉 오다가 20년도에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움직이지 않은 게 보이시죠? 2020년 4월부터 지금 5월, 6월, 7월. 왜냐면 6월 대책 발표됐을 때 그동안 안 오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웬만큼 거래량이 다 터졌어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묶였었는데 6월 달이 쫙 퍼지면서 법인이랑 전반적인 세금이 묶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수도권이 더 좋아졌다. 오히려 같이 규제를 받으니까 차라리 서울 수도권 가자 이런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수요들이 움직여서 6월에 좀 거래량이 튀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심정지. 네, 심정지 같이 쭉 가다가 여기 10월, 11월 달 돼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늦게 움직이는 애인데 에너지가 이제 늦게 멀리까지 퍼져서 가서 그나마 얘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움직인 애들. 앞에는 움직이지 않고 뒤에. 전세가도 뒤에 움직이잖아요. 아니, 전세가가 아니고 이거구나. 매매가만. 그래도 매매가보단 전세가 더 먼저 움직였네요. 대방 노블랜드 9단지 32평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매매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11월 달. 학군 지역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많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2월 달에 대책이 또 한번 발표됐잖아요. 12월 달로 끊어도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이 엄청 좋아요. 3개월로 끊었는데도. 이 보트마을 3단지는 아까 6개월 잡았을 때도 109%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 3개월에 다 오른 거죠. 그 앞에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도 앞에서 움직이는 애가 있고 뒤에서 움직이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12월 달 이후로도 움직이는 애들, 전세가 상승이 빠른 애들, 그런 애들이면서 매매가 아직 안 움직인 애들, 그러면 이제 갭이 붙었을 거죠, 당연히. 그럼 그런 지역 위주로 이제 임장을 가고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하시면 훨씬 더 낫죠. 투자금이 덜 드니까 가성비도 좋아지고 실수요도 미리 좀 확인해보고. 옛날에는 그걸 현장에서 다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고 이게 진짜 데이터로 보는 게 맞는지 혹시 지나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의 투자 느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상승률 가장 높았던 데 있잖아요. 잘못 거래돼 아까 실거래가 잘못했을 것 같은 얘네들 빼고 1위 단지를 가보면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투자자 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미 투자자 마인드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가면 그냥 알아서 브리핑 막 해주고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게 보시면 임장 가기도 좀 편하죠.